안녕하세요. 저는 Textbooks are all you need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박준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 Textbooks are all you need라는 이 논문 선택하게 된 배경은 그냥 텍스트북이란 키워드에 좀 꽂혀가지고 좀 저희가 뭐 학교 수업을 듣거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사실 그보다는 실제로 텍스트북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텍스트북 퀄리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LMM에서 작은 규모의 모델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그런 논문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팀에서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논문의 배경에는 현재 대부분의 LMM 모델들이 이제 스케일링 로라고 하죠. 그 네트워크 크기와 이런 파라미터 개수, 그리고 뭐 데이터 자체의 크기로 이제 성능이 결정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모델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런 방식들을 연구하다가 나온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텍스트북 데이터셋이란 것이 텍스트북을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텍스트북 퀄리티만큼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서 작은 규모로도 좋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아래에 있는 PHI로 시작하는 것들이 논문에서 만들어낸 모델들인데요. 학습에 사용된 토큰의 크기가 거의 타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577빌리언만큼 큰 것들도 있는 반면 현재 이 논문의 모델은 7빌리언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성능이 다른 모델보다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의 기본적인 태스크는 파이썬 코드를 이제 생성하는 태스크인데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공해주면은 그를 기반으로 모델이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휴먼 이발과 뒤에 소개드릴 한 가지 더 두 종류의 이제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휴먼 이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4개의 실제 사람이 쓴 프로그래밍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고, 이제 각 문제에는 펑션의 이름이나 뭐 닥스트링이라고 이제 펑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는 것, 그리고 바디, 그리고 유닛 테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MB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4개의 더 짧은 이제 함수 하나로 결정된 파이썬 프로그램들 코드이고요. 이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3개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결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이 기존의 데이터셋보다 더 좋은 데이터셋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고요. 기존의 데이터셋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 코드에 이제 외부 코드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의미한 계산 과정이 이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함수로 그냥 함수명만 사용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닥스트링 자체도 그 함수의 성능을 정확히 묘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또다시 다른 문제는 이제 그 특정 토픽이나 케이스에 대해서 되게 편향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는 3가지 유형의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이제 기존에 있는 더 스택 앤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이제 그런 코드 데이터들을 좀 필터링해서 걸러낸 6빌리언 규모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빌리언 규모의 좀 더 의미에 중점을 둔 GPT 3.5로 생성된 파이썬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이제 파인 튜닝을 위한 작은 규모의 데이터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GPT로 생성하지만 더 작은 규모고 이제 닥스트링에 좀 더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35빌리언 규모의 이제 코드 데이터셋을 그 중에서 이제 10만 개만큼만 샘플링해서 그거를 GPT-4로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긴 점수를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고, 이 분류기를 통해서 35빌리언의 전부 다 분류기를 태워서 그 중에서 좋은 성능의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6빌리언 규모만큼의 서브셋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추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이 그 예시인데요. GPT-4에서 점수를 높게 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하이 에듀케이셔널 밸류로 이제 써져 있는 저 코드인데요. 함수명과 함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닥스트링으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점수가 낮은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함수명들만 나열되어 있다는 식으로 코드에 대한 설명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빌리언 토큰 규모의 이제 의미에 중점을 둔 신세틱 텍스트북 데이터셋인데요. 이건 이제 GPT 3.5로 생성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가 있고 밑에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실제 코드가 이렇게 제공되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을 쓴 사람들에 의하면은 좋은 데이터셋이란 다이버스하고 반복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판단해서 랜덤한 보캐뷸러리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랜덤하게 뽑아서 그걸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형식으로 다이버시티를 챙기고 반복성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한 것이 이제 파인튜닝을 위해 사용한 180밀리언 규모의 이제 데이터셋인데요. 이거는 이제 닥스트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여러 줄로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PT 3.5로 생성을 했고 이 데이터셋의 의미는 이제 좀 더 이 모델이 이런 자연어로 설명된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닥스트링 자체의 길이를 늘린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것이 총 3개의 모델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PHI-1 베이스 모델인데 얘는 이제 1.3빌리언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고 그 뒤에 있는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고 앞에 있는 두 가지 데이터셋만 사용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PHI 스몰이고 얘는 이제 파인튜닝까지 진행하지만 파라미터 개수가 350밀리언으로 적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게 나온 것이 PHI-1으로 이제 뒤에 사용한 파인튜닝 그러니까 닥스트링이 긴 데이터셋까지 사용한 것이 PHI-1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PHI-1이 PHI-1 베이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모델 구조에는 특별할 것이 없다고 그냥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한 모델이고요.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플래시 어텐션으로 계산 효율을 늘리고 뭐 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셋을 적용한 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PHI-1에서 이제 만들어낸 코드를 보시면은 PHI-1 베이스나 PHI-1 베이스에 비해서 이제 최종 그 180밀리언 규모의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이 코드의 상세성이 월등히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것은 그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새로운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휴먼 이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훈련하는 데이터셋에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50가지의 기존에 없는 형식으로 된 새로운 문제들을 이제 논문 팀에서 만들었고 그것들을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GPT-4를 이용해서 나온 코드의 정확도나 이런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점수를 0에서 10점까지 새로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그 결과인데요. 위에 있는 모델들은 기존에 있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모델들이고 이거를 이제 휴먼 이발 기존에 있던 테스트 방식으로 한 게 휴먼 이발에 있는 점수이고 그 옆에 있는 스코어는 새로 만들어낸 테스트 50가지의 새로운 테스트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그 새로 만들어낸 데이터셋으로도 같은 경향성을 보이지만 좀 더
차이가 유의미하게 적어서 더 좋은 테스트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혹시나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너무 훈련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해서 좋은 성능이 나온 것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휴먼 이발에 있는 유사한 데이터셋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새로 거쳐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데이터셋을 선별하기 위해서 N그램 방식이나 아니면은 Embedding and Syntax Based Similarity Analysis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40% 가량의 유사한 데이터를 제거한 이후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이제 휴먼 이발과 관련된 데이터 때문에 현재 이 모델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때 N그램으로 코드의 유사성을 비교했을 때는 네 가지 케이스가 유사하다고 13g 기준에서 나왔던데 그 모두 false positive로 실제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이제 그 코드의 의미를 비교하기 위해서 AST 트리 형태로 이제 코드의 유사성을 비교하고 그거를 그 기준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코드젠 모노 모델을 사용해서 그 코드 간 유사성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가량의 데이터를 제거한 이후에도 실험을 해보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봐서 코드가 그 모델이 편향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이 그 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미테이션과 챌린지를 마지막에 제시하면서 논문이 끝나게 되는데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무래도 작은 규모의 모델이다 보니까 일단은 파이썬 코딩만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고 또 도메인 스피시픽 놀리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자체에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다양한 프롬프트 내에서는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현재 한계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을 더 추가해서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는 것도 챌린지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셋 자체가 정말 아까 다이버스한지나 아니면 반복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재밌게 본 이유는 일단은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GPT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데이터셋 구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GPT로 생성하면 퀄리티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는 코드에다가 필터링을 GPT를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생성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은 GPT로도 양질의 퀄리티의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